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수사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떨리고 잠도 오고 밥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잘만 준비하면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례를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금일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분은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알려주어서 그것이 범행에 사용될 수 있게끔 협조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통상 적용되는 것이 사기방조죄와 전자거래금융법 위반죄인데요. 이분이 본인의 계좌번호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준 것은 사실이니까 전자거래금융법은 뺄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고의성을 부정해서 사기방조죄를 뺄 경우에는 전자거래금융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벌금형, 벌금 500만원 초범 같은 경우에는 형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그 형량을 대폭 낮출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사기 방조 부분을 어떻게 방어하냐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친동생임을 가장해서 접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컴퓨터로서 카톡을 하는 것이고 금방 돈이 필요하니까 600만 원을 좀 보내달라 라고 해서 피해자는 그 600만 원을 피고인, 즉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에 그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문득 금융기관의 그 안내 주의 문자를 보고 이게 보이스피싱에 연관돼 있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100만 원을 본인 통장에 넣습니다. 이 사안에서 검사는 비록 범죄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범죄 실행에 만족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소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미필적으로마나 고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 결국 무죄가 선고되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피고인이 비록 범행 시행 중에 금융기관의 안내 문자 당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100만 원을 넣었지만 처음부터 범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문구를 보고서도 계속 범행을 진행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 문구를 보고 범행을 스톱한 것은 이제 그 문구를 보고 자신이 이게 범행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그제서야 인식을 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본 것이 이 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게 굉장히 작은 사실인데 변호사나 피고인이 그 당시에 그런 범행을 하는 사람의 심리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해서 설득을 잘한 것이죠. 여러분들 요새 보이스피싱 범죄 형량이 점점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지검에서는 단순 사기 방조가 아니라 자금 세탁법, 범죄자금 세탁죄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신다면 이 사건 사례와 같이 무죄 또는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집행유예 판결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